문학 개념의 끝 19번째. 자, 이번 제목은 소설의 구성이야. 소설의 구성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단일 구성, 복합 구성인데 단편 소설 하나 나오면 단일이고요. 여러 개 나오면 복합인데 이건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얘는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제. 순행, 역순행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어.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순행이고, 역순행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랬어. 꼭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미래에서 현재 가서 다시 과거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것만 역순행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역순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과거 회상이 등장하면 대부분 역순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이라는 이 단어도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입체적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한번 정리했죠? 입체적이라고.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면 역순행적 구성이고 밑에서 입체적 인물도 나와.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이다. 이런 것까지도 입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액자식 구성 역시 형광펜 칠게요. 중요하죠? 이야기 안에, 그죠? 큰 이야기 안에, 큰 이야기 안에 외화, 바깥 이야기 안에 작은 이야기, 내화가 들어가 있는 경우 외화랑 내화, 이게 액자식 구성입니다. 대표적인 게 꿈 이야기 나오는 것도 다 액자식 구성이야. 현실에서 꿈 이야기 나오는 거. 그런 걸 환몽 구조라고 하지. 환몽 구조.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는 구조. 이런 것도 액자식 구성이고요. 또 앞에서 했던 거랑 잠깐 연결시키면 외화에서 내화로 들어가고 내화에서 다시 외화로 나올 때 시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시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소설에서 시점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 우리가 만나는 소설에서. 액자식 구성일 때 시점이 바뀔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고향이라는 소설에서 외화는 1인칭 관찰자였어. 내가 어떤 이상한 옷을 입은 아저씨를 만났어. 근데 그 아저씨의 이야기, 내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진행이 된다. 자, 병렬식이란 것도 기억하세요. 에피소드식 구성이라는 말도 해. 이야기가 뚝뚝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병렬식이라고 합니다. 웹툰 보면 드라마처럼 1편부터 쭉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도 있고 마음의 소리처럼 매일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 기기계처럼 매일 다른 얘기 하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을 병렬식 구성이라고 하고 반대말을 기억하라 그랬어. 병렬식 구조의 반대말을 기억해. 병렬식 구조의 반대말은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거지. 그거는 뭐라고 한다?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을 하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념이에요. 용어의 개념은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암시와 복선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복선은 필연성이거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걸로 문제를 막 어렵게 내진 않아요. 개연성은 인과관계 정도로 생각하세요. 인과관계. 별로 중요하진 않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얘입니다. 자, 인물 제시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인물의 제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설에서 인물을 누가 제시하니?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 서술자야.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인물을 나타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앞에서도 했습니다. 말하기와 보여주기요. 다른 말로 직접이라고 하고요. 직접 제시라는 말도 쓰고 간접 제시라는 말도 쓴다. 되니?
자,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우리 시점이랑 다시 연결해 볼게. 지난주에 했던 시점. 시점이랑 연결을 하시면 직접 제시가 가능한 시점 뭐니? 직접이 뭔지 아직 모르나?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나요? 자, 직접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직접 성격이나 상황 심리를 직접 나타내는 것을 직접 제시라고 해. 국어쌤은 착하다. 직접 제시예요. 맞죠? 직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는 인물의 외양이나 행동, 대화를 통해서 성격, 상황, 심리를 드러낸다. 자, 착하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어? 국어쌤은 우리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신다. 졸라 착하네. 간식을 주잖아. 매주 음료수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죠? 이런 뭐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아, 국어쌤은 참 착하구나 라고 하시면 이게 간접 제시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 제시하고 간접 제시는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대화라는 건 따옴표가 나오면 되겠죠?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자 국어쌤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야. 난 너희를 사랑하니까. 오글거리네. 암튼 이렇게 말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아, 국어쌤 착하네 알 수 있으면 역시 간접 제시라고 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외양, 요것도 하나 별표를 쳐놓을게요. 왜냐하면 이건 잘 놓쳐요. 우리가 행동하고 대화는 잘 기억을 하는데 외양을 묘사하는 것도 간접 제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시점하고 연결을 좀 시켜봅시다. 시점에서 말하기, 직접 제시가 가능한 시점이 뭐니? 직접 제시를 하려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겠죠. 내면까지 알아야만 직접 제시가 가능하지. 맞지? 그럼 시점 뭐 해야 돼? 대답하세요. 영상이라도 대답해야 돼. 뭐니? 1인칭 주인공이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만 가능하겠죠. 뭐일 때는 절대 안 되니? 관찰자 시점일 때는 절대 직접 제시를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또 문제. 그러면 1인칭 주인공이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보여주기가 안 되니? 그건 아니죠. 보여주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직접도 가능하고 간접도 가능한 거야. 근데 관찰자 시점은 오직 간접만 됩니다. 이해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냥 좀 암기를 하세요. 암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요약적으로 나타낸다, 분석적이다, 해설적이다. 그냥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선택지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말하기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요약적이라는 거는 꼭 말하기만 아니라 우리 앞에도 잠깐 나왔는데 긴 시간을 짧게 나타내면 그것도 요약적 제시라고 해요.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극적 제시. 이거는 우리 문학에서 대화와 행동만 나오는 게 뭐지? 희곡이죠. 연극이잖아. 그 연극이라고 생각하세요.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야. 대화와 행동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소설은 글로만 전달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서 마치 동영상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장면적 제시입니다. 되니? 자, 그래서 말하기를 했을 때 장점은 진행 속도, 사건의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반대로 보여주기는 속도가 느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뻔한 얘기. 철수와 영희가 싸웠다. fight. 한 줄이면 끝나요. 그죠? 하지만 이게 보여주기가 되면 어떻게 돼? 이놈아, 이 생키야, 저 생키야, 머리끄댕이를 잡았다. 뭐 이런 장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길어집니다. 됐죠? 독자 입장에서 인물의 파악이 말하기는 쉽고요. 간접은 어렵겠죠.
됐니? 자, 단점 한번 생각해 볼게. 오히려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말하기는 다 말해줘 버리니까. 됐니? 다 말해주니까. 반대로 보여주기 같은 경우는 상상력을 높여준다는 써놓을게요. 여기 안 써있네요. 상상력을 높여준다. 됐죠? 그 다음 장점은 독자랑 인물이 친해진대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요. 조금 거리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 요즘에 거의 안 나와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그 다음에 요거 좀 기억하세요. 추상적. 누가 더 구체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말하기가 직접이니까 더 구체적이지 않는가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왜? 책과 동영상이야. 글과 동영상이 있으면 뭐가 더 구체적이야? 동영상이 더 구체적이겠지. 그래서 보여주기, 간접이 더 구체적입니다. 말하기가 추상적이야. 착하다가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착한데? 그치? 이건 추상적인 거야. 이런 간식을 제공해준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더 구체적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특징까지 그리고 같은 말까지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합시다. 이거는 암기 영역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친해진다는 것도 그냥 암기를 조금 해버리세요. 독자랑 인물이 보여주기 때 더 가깝구나. 동영상 보니까 더 가깝게 느낀다고 생각해. 이게 거리 개념하고 가면 조금 복잡해져. 됐죠? 다음 자 인물에 대한 정리. 자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 알 거예요. 자 중심과 주변 인물은요. 우리 영화로 치면 주인공 주연이라고 그랬어요. 주연과 조연이에요. 주동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고 반동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대. 그래서 얘는 어벤져스 타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여기서부터 잘 모르죠? 개성과 전형입니다. 전형은 뻔한 거고 개성은 독특한 거야. 엄마 나 오늘 학원 가기 싫어. PC방 가게 5,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헛소리 하지 말고 학원을 가라 그러죠. 이게 전형적인 어머니예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어머니. 그런데 그래 우리 아들 힘드니까 간식도 사 먹으렴 하면서 10,000원을 주고 학원 가지 말고 PC방을 가라고 한다면 개성적인 엄마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서는 개성적인 인물이 많이 나올까 전형적인 인물이 많이 나올까? 고전은 전형적인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몽룡이가 떠나자 춘향이는 몽룡이를 기다려요. 이게 우리 전형적인 지고지순한 여성의 모습.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바람 피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뿌의 세계 이런 거 보시면. 되니? 그래서 전형적 개성적은 그런 거고요. 평면, 입체 또 나왔습니다. 아까 구성할 때 입체 나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입체적 구성은 역순행. 그죠?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화하는 거고 평면은 성격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역시 고전소설하고 연결시키면요. 고전에는 평면적 인물이 주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인물은 단어, 역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암기의 영역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개성이 뭔지, 전형이 뭔지, 평면이 뭔지, 입체가 뭔지 요거 4개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주동, 반동 거의 안 나와요. 중심, 주변도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자주 나와요. 특히 고전하고 연결해서 많이 나와요. 암기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한 것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2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라고 해도 돼요. 자, 오늘 제가 강조한 거 뭐니? 말하기 보여주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소설에서 개념은 딱 2가지예요. 시점과 말하기 보여주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밖에 이런 용어들은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저랑 개념 더 자세히 한 친구들은 뭐 피카레스크식, 옴니버스식 구성 뭐 이런 것까지 배웠는데 그냥 병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개성, 전형, 평면, 입체 같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시고 정리 수준이 아니고 암기를 하세요. 됐죠?
끝났습니다. 끝!